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의사 신강섭의 락 이야기입니다. 이런 락이 아니고요. 이런 락이죠. 제가 첫 방송을 한 지가 3주밖에 안 됐는데 조회수가 벌써 300입니다, 여러분. 3주 만에 300이니 굉장한 숫자죠. 일주일에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구독자 수는 제가 이런 방송을 하기 전보다 크게 늘지 않았지만요. 처음엔 과연 이런 거를 해도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폭발적인 인기로군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박이요. 제게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요즘 COVID-19 때문에 그것이 미친 그 락커들의 생활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이면 겨울에 잠잠하던 락밴드들이 새로운 앨범을 발표한다든지 순회 공연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근데 3월 중순 이후에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바람에 모든 음악 공연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놓은 빅네임 밴드들이라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 작은 밴드들, 인기도 많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로컬 밴드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타격이 크다 그러거든요. 아직 순회 공연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키스, 밴 헤일런의 데이비드 리 로트, 이런 사람들은 미국 전역을 순회 공연하던 중간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연이 중단되면 자기가 싣고 다니던 그 여러 가지 장비, 음향, 조명, 여기에 딸린 여러 일꾼들, 식구들, 이 수십 명 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용역회사에 돈 갚아주고, 지금 돈도 벌기도 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런 사람 정말 곤란하죠.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공연이 3월 12일인데 그것이 제네시스의 스티브 해켓이었습니다. 공연 전에 제가 스티브 해켓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스티브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스티브의 모든 공연 일정, 스티브 해켓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밴드 일정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더욱이 가슴 아픈 일은 Yes, 그리고 무디 블루스의 저스틴 헤이월드가 주축이 되는 크루즈 투어가 있었습니다. 10여 개의 밴드가 함께 타면서 이 사람들이 이 락커들과 함께 배 안에서 생활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락을 하는 그런 크루즈 배입니다. 그것이 취소되었는데 이 밴드들한테 큰 타격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 보통 2,000명 넘는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이걸 계약하고 기다립니다. 하여간 이런 락 크루즈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으니까 다음에 좀 다시 시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지 오스본은 올해 6월에 예정되어 있던 미국 콘서트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한 달 전에 전격적으로 다 취소해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런 오지가 미국 공연을 전부 취소하고 나서 가을부터는 유럽에서 공연을 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의 공연에는 잭 와일드하고 애덤 웨이크만은 릭 웨이크만의 아들이죠. 함께 공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말이죠. 공연을 하기로 했던 락커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로서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애인들한테 바람 맞았던 그런 기분과 견뎌볼 수 있을까요? 하여간 이런 상처받은 락 팬들을 위해서인지 요즘 여러 락커들이 자기 집에서 혼자 혹은 둘이 연주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 유튜브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죠. 어서 이 코비드 문제가 해결돼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6월 달에 킹 크림슨, 앨리스 쿠퍼, 그리고 8월 달에 핑크 플로이드의 로저 워터스 공연들을 제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지금도 학수고대 기대하고 있답니다. 공연장도 아닌데 트라이아이스가 어디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그 락 경험을 되돌아보자면 제가 국민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그 시절에 저희 형은 중학생이었어요. 그때 저와 형은 제가 살던 동네 근처인 신천 로터리에 위치한 음반가게에 가끔 갔습니다. 그때 수집하여 제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레코더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천연색으로 약간 표지가 촌스럽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음반들 뒤에를 보면 당시에 유행하던 여러 가지 유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반 앞뒤로 15개쯤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팝송들이 이 음반 하나에 다 있는 겁니다. 이런 음반은 한국에서밖에 못 만들죠.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니까요. 미국에서도 가끔 음반 하나에 여러 가수들의 노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한 음반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지금 보시는 이 음반처럼 음반 하나에 여러 회사 소속, 국적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노래들이 이 한 장의 음반에 나오는 것은 한국이 아마 유일합니다. 그때는 저작권이라는 거에 신경들을 쓰지를 않고 있었어요. 더욱이 이 음반들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조그만 인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납세필 증지,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레코드를 만드는 회사가 상업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며 합법적인 회사에서 나온 합법적인 음반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외국의 각 음반 회사에서 허락을 맡았는지 로얄티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음반 하나에 200원도 안 할 리가 없죠. 잠시 후 말씀드릴 라이센스 음반은 외국의 한 회사에서만 라이센스를 사오는데 그것이 당시에 1,000원이었습니다. 아, 이건 던지거나 험하게 내려놔서는 안 되죠. 살살. 그러니까 당시 대한민국은 이런 음악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나라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복사판들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이거는 한 예로 그 아지 아스본의 Blizzard of Oz 앨범이죠. 원판을 똑같이 베낀 겁니다. 이 앞뒤로 그냥 한 가지 색이에요. 요거는 만드는 방식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조금 다릅니다. 원판 음반에다가 주물을 떠서 음각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앞뒤로 똑같이 찍어내는 거죠. 이때 원래 음판은 전혀 손상이 없다 그래요. 신기하죠? 주로 백판을 만드는 곳은 주한미군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부대 근처에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계천에서도 많이 만들고요. 그 후에는 세상이 험해졌는지 그동안 잘 만들던 백판들을 불법 복제 음반이라 하면서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속했다가 단속이 뜸해지면 값을 좀 올려서 또 다시 출연하고 숨바꼭질을 여러 번 했죠. 그 후에는 보여드리는 것처럼 라이센스 음반이라고 있었습니다. 주로 성음, 지구 레코드에서 발매되었죠. 주로 팝송보다도 클래시컬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서 클래식에는 거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락, 팝송들은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런데 성음이나 지구 레코드에서 이런 라이센스판을 만들면서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들을 한두 개 빼고서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음반을 내놓으면서도 저작권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건가 봐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얄팍한 상술이었죠. 이건 저처럼 레코드를 듣는 사람들의 얘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FM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이 3시의 다이얼, 밤을 잊은 그대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 제목들이 이런 것이었는데 보통 1시간 DJ 라디오 쇼죠. 1시간 동안 DJ들이 초대 손님을 불러놓고 서로 대화도 하고 독자가 보내는 편지를 읽어주고 독자가 원하는 신청곡을 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긴 노래들을 들려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스 루터의 Big as a Brick 40분짜리 음반 이거 라디오 방송에서 틀어주는 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헤비 메탈, 하드락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제가 음악 라디오를 많이 들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음악 라디오 방송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시에 AFKN이라는 TV와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을 위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이죠. 한국에서 유행하는 영어 팝송과는 조금 달라요. 이걸 들어보면 당시에 처음 나온 하드락을 접할 수가 있죠. 주로 AFKN 자체 내에서 미군들이 DJ로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가끔 미국에서 유행하는 DJ 쇼를 그대로 TV에서 방송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딕 클라크, 서커스 잡지에 나왔던 사진이죠. 그리고 울프만 잭 쇼. 이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 건데 둘 다 미국 전역에서 2,000개 넘는 방송국에서 반영되었다고 해요. 늑대처럼 생긴 이 울프맨, 이것도 서커스 매거진에서 나왔던 사진인데 평상시의 모습은 이거죠. Well, let me hear a little howl. Little wolfman. 제가 한번 울프맨을 텍사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인데 울프맨이 공항 안에서 다니는 카트에 타고서 바로 제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그 귀에다가 소리 질렀죠. 울프맨 잭! 울프맨은 못 들은 척 미동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알아보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아마 귀찮을 거예요. 하여간 그것은 제가 울프맨 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추억이었습니다. 그 후에 울프맨 잭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어요. 자기가 늑대처럼 하고 다니는 것은 그 캐릭터를 자기가 만들어서 반응이 좋으니까 그것처럼 해보는 것이지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네요.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연예인들이 다들 그렇대요. 무대 위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활동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제가 만나본 락커들도 막상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냥 이웃집 아저씨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락커들에 대한 인상이 좀 망가지는 것 같으죠. 저는 그 사람들 보려고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왔는데 말이에요. 1975년이라고 기억되는데 정부에서 하드락 음악과 그걸 하는 사람,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마초 등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퇴폐 음악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청소년들에게 매우 해롭다. 심각하게 나쁜 정서를 일으킨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싶어진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위 말하는 퇴폐 음악을 추종했던 저는 마약 근처에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없이도 음악에 흠뻑 빠질 수가 있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었죠. 뭐 혹시 뭐 압니까? 제가 그런 음악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퇴폐적은 아니지만 혹시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국내 여러 음반과 음악하는 사람들의 활동 금지가 내려지고 수많은 외국 노래가 방송 금지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음악을 라디오 방송이나 다방에서도 틀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레코드는 물론 팔 수가 없죠. 방송 금지 음악들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앨리스 쿠퍼의 모든 음반은 방송 금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처사죠. 그러나 사실은 한국에서만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서커스 매거진 1972년 12월 호입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잡지에 무디 블루스가 표지로 나온 것인데 그 중에 존 라지가 여기 친필 사인을 해줬죠. 뭐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무디 블루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독자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제목이 앨리스 맹글스 모랄스입니다. 더 후의 피터 타운센트는 공연이 끝날 무렵 기타를 무대 위에서 부셔버리고 에머슨 레이건 팔머의 키스 에머슨이 자기의 무그 신세사이저에 칼을 꽂고 제퍼슨 에어플레인은 무대 위에 터플리스 댄서를 등장시키고 앨리스 쿠퍼는 악마 분장을 하고서 커다란 뱀을 온몸에 감고 출연하고 쇼가 끝날 때는 자기 자신을 교수대에서 처형하고 이렇게 앨리스 쿠퍼를 아이돌로 삼는 10대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파괴되어 간다는 것을 한탄하는 마크라는 독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추구하여 미국까지 와서 꿈을 많이 이뤘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되도록이면 저처럼 이런 유행가 같은 작은데 생을 걸지 마시고 큰 꿈을 가지십시오. 꿈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아, 여보세요?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미국에 처음 오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죠. 제가 한국에서 의과대학 졸업 후 기초과학 연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텍사스 주립대학 정진모 박사님 연구실과 인연이 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정 박사님의 초청으로 미국에 첫 발을 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정진모 선생님은 한국인으로서 뉴로사이언스 디파트먼트 신경과학과 과장이시죠. 저보다 10년 이상 연배가 높으시고 학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미국 최고의 연구기관 NIH 연구비 신청 심사장으로서 할 일이 무척 많은데도 지금도 그 학교에서 젊은 스태프들과 젊은 연구원들 못지않은 활동을 하셔서 수많은 논문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학회에서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알려진 석학이죠. 저와 같은 한국 학자들을 많이 초청하셔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정진모 선생님은 블랙사바스의 아지 아스본, 디펄플의 이안 길런, 제스로털의 이안 앤더슨, 예스의 스티브 하우 같은 분이시죠.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없었을 때 그 밴드들이 큰 공격을 겪었던 상황, 이렇게 중요한 분이면서 전 세계 뉴로사이언스의 락스타라 이겁니다. 연세도 이 사람들과 비슷한데 실제로 보면 훨씬 미남입니다. 영화배우처럼 잘생기셨어요. 허가를 받지 못해서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리고 학교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 박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첫 발을 딛고 연구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제게 두고두고 도움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방송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 뒤에 있는 락커들의 친필 사인과 포스터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신 여러분께 제가 가지고 있는 정 박사님의 친필 사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 아저씨, 여기 효과음악하고 드라이 아이스 좀 보내주세요.